93년생 클래식 음악 전공, 주차장에 세워진 벤츠, 각종 단체 정기원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돌 좀 지난 아들. 보통 이 키워드를 들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팔자 좋다고요. 세상에 부자들은 넘쳐나고 이 정도로 명함도 못 내미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참 어리석게도 그 작은 우물 안에서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번 돈으로 생색내듯 후원 좀 하고 좋은 차 타면서 나 정도면 완벽한 엄마지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저, 그 알량한 껍데기 다 집어 던지고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러 갑니다. 세상은 이 일을 가사도우미라 치부하기도 혹은 남의 똥 치우는 직업이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제 직업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 신발 여기도 신발 신어야지. 야, 됐다. 일어나서 가자. 이제 저희 아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지는 이미지가 딱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못해주는 일을 대신 해주는 일, 아니면은 조금 나이 지긋하신 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힘이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일. 사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편견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벤츠 타는 요양보호사, 조회수 뽑으려고 발악하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껍데기만 챙기던 어제의 저도, 화장실을 닦는 오늘의 저도 결국 다 저거든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 뒤에 숨어 정작 본인은 지워지고 있는 분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제 민낯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좀 더 챙겨봐야겠다, 혹은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확신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민낯 한번 보실래요? 난 돈이 좋았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다. 전공을 살려 하루에 레슨을 9개씩 나갔고 주말 오브리 알바까지 돈 되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저녁을 먹어도 마냥 좋았다. 정확히는 내 통장에 찍히는 액수. 그게 내 정체성이자 자존감이었으니까.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면서 내 삶은 180도 바뀌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악기를 다루는 시간은 단 10분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기가 잠들면 찾아오는 유일한 자유시간조차 아기가 깰까봐 피아노 건반 한 번을 마음 놓고 누르지 못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됐으니 당연하다고 나를 세뇌했다. 아이가 웃으면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아 힘들지 않다고 믿었다.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20년 넘게 쳤던 피아노가 눈앞에서 먼지만 쌓여갔다. 마이크를 쳐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원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워낙에 일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쳤던 악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좀 끄적여보고 했는데 손이 굳어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적잖이 놀란 것 같아요. 2년 동안 악기를 안 잡은 게 이 정도 파급력일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뭐 알았어도 어찌 할 도리가 없었겠지만 육아를 하느라. 그리고 초견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그것도 예전 같지 않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주변에 이제 동기 아이들 보면은 아기를 조금 일찍 낳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예체능이니까 어쨌든 자기 걸 하면은 좋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시간 조율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학원을 차리거나 레슨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잘 먹고 살던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뭔가 실력이 이렇게 확 죽어버렸다는 거를 알았고 이미, 그리고 그게 몸소 느껴지니까 예전처럼 뭔가 누군가를 가르칠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결국에 사회생활을 포기를 하고 전업주부를 택했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24시간 내내 집안에 갇혀 아이와 씨름하는 건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적으로는 한계가 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다 보니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다.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확실히 육체적으로는 살 것 같았다. 아이 울음소리 없는 고요한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좋았다. 분명 상황은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집안일이 끝이 없다고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하면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수준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를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이면은 집안일이 어느 정도는 다 끝나더라고요. 문제는 청소를 다 하고 남는 그 시간들,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를 확 해가지고 엄청 깨끗해.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할 게 없는 거죠. 뭐 더 이상 치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 깨끗한 집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데 제가 무슨 잉여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집을 치워놔도 아이가 하원하고 집에 오면은 5분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생산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스스로가 참 무능해 보였어요. 친구들에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처럼 말했다. 부모님께도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았다. 철없는 아이처럼 남들 시선만 의식하며 속은 썩어 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 연기를 했다.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가짜 행복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 카드로 긁는 아들의 비싼 간식, 손목 위에 비싼 시계. 그게 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다. 결국 우울증이 와버렸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집안일을 할 수도 없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멍하니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일상. 처음 겪어보는 원인 모를 불안함에 심장만 요동쳤다. 참 신기했다. 어르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신발장에 광이 나는 걸 보는데 내 마음속 묵은 응어리도 같이 닦여나가는 기분이었다. 내 집을 닦을 땐 그저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지루한 숙제 같았는데 어느새 내 손길엔 전에는 없던 생기가 돌았다. 누군가는 나를 보며 혀를 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행복하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팔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나의 가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되찾은 지금, 내 손으로 직접 일구고 만들어가는 이 단단한 일상이 나는 참 좋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내 모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고민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엄마라는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아직 뚜렷한 꿈 같은 건 없지만 나처럼 길을 잃었던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로 충분하다.